포항문화방송이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전 축소와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같았지만 포스코 현 회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각 정당도 유세와 거리 인사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된 경주 쪽샘에서 발굴 성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굴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추가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포항문화방송은 이에 맞춰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들은 원전을 축소하고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포스코 현 회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12기와 건설 중인 5기 중 2기, 그리고 건설 예정인 4기 모두가 있는 경북. 원전 중심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 4명의 후보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설계 수명이 다해 재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안전성을 진단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사람 심기로 회장이 바뀌는 포스코. 이번 대선 이후는 어떻게 될까? 포스코 현 회장의 임기 보장에 대해서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보장돼야 한다고, 심상정 후보는 선임 과정이 불투명해 답하기 힘들다고 답했고, 문재인 후보는 포스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유승민 후보는 선임 과정이 정당하면 보장하고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동해안.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는 오는 2020년 개통될 예정이고 고속도로도 포항 영덕 구간은 그나마 오는 2023년이면 뚫리는데 영덕에서 강원도 구간은 개설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포항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해안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가는 영일만 횡단대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또 영유권 확보를 위한 독도 입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기보다 당당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연락소를 설치하고 유세와 거리 인사 등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죽도시장 유세와 출퇴근길 인사를 하며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개소한 데 이어 죽도시장에서 유세를 하며 우파 집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국민의당도 형산강 로타리 등 주요 지점에서 인사를 하며 새시대 적임자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대선 후보 간 토론을 통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차별화됐다며 거리 인사를 통해 진정한 일꾼을 눈여겨봐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역 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관리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개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참관인과 투표지 심사 개수기, 표 검열, 상황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경찰도 도내 24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비상근무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된 경주 쪽샘에선 지금까지 수백 기의 고분과 갑옷 등 발굴 성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오는 22일 발굴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추가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샘 44호 고분 발굴 현장.
조사원들이 붓으로 돌의 흙을 털어내고 물을 뿌려가며 세심하게 현장을 보존합니다. 쪽샘 유적은 4, 6세기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으로 천마총 등 왕릉이 있는 대릉원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이 이름 자체는 이 고분과 관계는 없지만 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것들, 이 신라 무덤들 자체가 대릉원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자체는 결코 대릉원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적석 목각분을 비롯한 수백 기의 고분들을 새로 확인했고 기마무사와 말이 착용한 갑옷들을 최초로 발굴하는 등 주요 학술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전 과정을 공개 중인 44호 고분 발굴 현장과 함께 오는 22일 쪽샘 북서쪽의 신라 고분 분포 조사 현장이 추가로 공개됩니다. 요 주인공, 무덤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흙들을 덜어내서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발굴 단원들이 쪽샘 유적 발굴의 목적과 방법, 유적의 성격 등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3D 스캔 등 다양한 발굴 작업을 통해 고분을 만드는 과정과 당시의 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유물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 행사도 마련돼 신라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공원에서의 무분별한 탐방로 설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안에 탐방로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나 취사 행위, 오물 투기 행위에 대해선 1차 적발부터 5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경우 1차 적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어기와 자율휴어기 도입으로 부족해진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합니다. 해양수산물은 이달부터 오징어 채낚기와 멸치 유자망 등의 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전통시장과 농수협 마트 등에 냉동 명태와 오징어, 멸치 등 6,700여 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 가격을 정해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양식 어류 생산량과 어가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식 어류 생산량은 8만 151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6.2% 감소했으며 양식 어가 수도 1,769곳으로 4.6% 줄었습니다. 어종별 생산량은 광어류가 4만 1,636톤으로 가장 많았고 우럭 1만 8,032톤, 숭어류 7,110톤 등의 순이었으며 양식 방법별로는 해상가두리가 1,082가구로 전체의 6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과 부산, 포항 등 동남권 연구진들이 주축이 된 바이오메디컬 리더스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동남권이 선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유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니스트 암제어 연구센터. 암과 우울증 등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연구는 인체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기 위해선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융합 연구가 절실합니다. 과학기술이 상당히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를 보고 배우고 서로 또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과 부산, 포항의 주력 연구진 100명이 각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동남권 바이오메디컬 포럼이 처음 성사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유니스트와 부산대, 포스텍 등 6개 대학의 9개 연구센터가 참여했습니다. 연구에 강점이 있었던 대학들이 여기서 같이 모여 있고요. 연구가 융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오 메디컬이 주도하는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현재 1경 원. ICT와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큰 시장입니다.
울산의 바이오 메디컬 연구 역량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포항제철소 3고로 3차 개수공사 현장에서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기 안정조업을 기원하는 연화 정초식을 가졌습니다. 연화 정초식은 고루 내부의 내화벽돌을 쌓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고 고루의 성공적 가동을 기원하는 행사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사전 공사를 진행해 현재는 본체 철피와 논의 연화 축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비와 공사비 등 약 3,700억 원이 소요되는 3고로 개수공사에는 전문 인력 10만여 명이 투입됨에 따라 지역의 유관 산업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ICT가 쿠웨이트가 추진 중인 압둘라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4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포스코 ICT는 내년 6월까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를 담당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에너지, 빌딩 등의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생활의 편의성과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울진군은 올해도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합니다. 급식 대상은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27개 학교며 5,200여 명에게 최대 290일까지 지원됩니다. 2005년부터 학교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울진군은 효율적 예산 집행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전량 현물로 공급해 급식 지원 정책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밤에 그친 비는 내일 오후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비가 대부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그치는 비는 내일 또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약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쌀쌀한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3도, 경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바람까지 치고 있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안개마저 끼면서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9도,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10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5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오전에 최고 6m, 오후에는 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는 오전에 5m, 오후에는 4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자에게 돈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모 A대학 포항웨이대학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학생 입학처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한 돈 일부를 자기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앨범 제작, 신입생 환영회 등 경비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또 2011년 교육부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1년 동안 모두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반쯤 경주시 간포 남동쪽 46km 해상에서 80톤급 통발어선 Y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선장 황모 씨 등 승선원 12명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무사했으며 기관 고장 선박은 포항해경 경비함이 안전하게 예인 중입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톨릭 농민회,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등 농업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쌀 재고량 해소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쌀 재고가 역대 최고치여서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쌀값 폭락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정부가 올해 신곡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정부 관리 양곡과 민간 재고를 합쳐 351만 톤으로 통계 작성 시작인 1970년 이후 최고치로 드러났지만 벼농사 수익률은 5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덕대게와 울진대게가 각종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7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특산품 브랜드 부문에서 영덕대게는 6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고 울진대게는 2017 국가브랜드 대상 대게 부문에서 1위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은 대게가 관광산업을 이끄는 효자 특산물인 만큼 자원 보호를 위해 자율금어기와 불법 조업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끈 한국수력원자력에 2016 착한 기업 어워드 금상을 수여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에 사회공헌성금 5억 원을 기부하고 경북 저소득가정 생필품과 온누리 상품권 지원에 5억 2천여만 원을 쾌척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11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착한 기업 어워드 금상은 연간 기부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선 모범 기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유치원과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등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적응 등을 위해 6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은 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8.3%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우체국도 무방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스마트폰에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깔면 신분증 촬영과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휴대폰 인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배원이 등기 우편을 통해 서비스 가입 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배달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쟁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해썹 인증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해썹 양식장에 부여되는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썹 등록 양식장에 대해선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해 정기검사와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